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쪽집게 백선입니다. 91번입니다. 옳은 것을 했는데 해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거래 당사자 500만원 이하가 되렵니다.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개공의 경우 해제 신고, 개공이나 국가 등의 경우는 해제 신고할 수는 있지만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개사가 해제 신고하여야 한다. X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가 해제 신고서 제출 대행할 수 없다 했는데 제출은 대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든 해제 신고든. 자,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국가 등의 경우 해제 신고할 수 있지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해제 신고 의무는 오직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 국가 등이 해야 되고요. 단 중개 거래인 경우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도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거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지만 해제 신고서 제출은 대행할 수 없다 했는데 대행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가 대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2번입니다.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정책심의위원회 모든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모든 이게 X네요. 4급 이상 공무원은 제외합니다. 즉 공무원의 경우에는 인사발령 나면 근무를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임기 2년이죠. 원칙적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법 다 2년인데요. 다만 주택, 상가,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원칙. 나머지는 다 원칙 2년인데 모든 위원 이렇게 해서 X입니다. 공무원은 제외합니다. 공제운영위원회 위원도 2년인데 공무원이나 협회 회장의 경우에는 2년 적용받지 않습니다. 회장하는 동안은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 당사자는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3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39번에 동그라미 14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정책심의위원회 간사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합니다. 네,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국토부 장관이 임명위촉하는데 간사의 경우 위원장이 합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죠.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제외가 아니고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입니다. 요 숫자 기억해야 되겠죠.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의 경우에는 19명 이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위원은 9명 이상 15명, 상가임대차위원은 10명 이상 15명,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5명 이상 30명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상가임대차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상가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으나 차임은 지불해야 됩니다. 3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과실하면 X죠. 그래서 중대한 과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민법에서 법률행위 취소할 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주지 아니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 역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 산정률은 연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에서 높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높은 게 아니라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높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X가 되겠습니다.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또는 1할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장으로 해당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에는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우선 면제 못 받는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은 9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적정한 부동산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 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 부동산 가격 통합 동향 등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 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의사에게 보고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4번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1개월 이내가 아니라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1개월 이내가 아니라 매월 1회가 되겠습니다. 3번이 따라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 취득에 따른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5번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5번에 11번, 12번에 있습니다. 시험 보러 갈 때는 마지막에 이 암기 프린트만 가져가셔서 점심시간에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95번입니다. 확인설명서 1의 서식에 기재하여야 할 기본적 사항인 요소와 세부적 확인설명사항 요소는 각각 몇 개인가 했는데 기본적 확인사항이 답은 4번이네요. 일단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기본 확인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기본 확인사항. 기본 확인사항은 의뢰인의 도움 없이 개업공개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죠. 그래서 입지조건, 교육시설, 그 다음에 판매 의료시설, 그리고 도로, 주차장, 도대주 교판이라고 있죠. 입지조건은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소방, 이거는 뭐 예를 들면 1의 서식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되어 있는지는 주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배수가 잘 되는지, 소음, 진동, 수도량, 일조량, 열공급, 도배 이런 것들은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의뢰인의 도움을 받아야 할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고요.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조사 확인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설명서 서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